대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1학기 국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 류현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학년 때 이어서 2학년 때에도 1학년 때 배우지 못한 국어 교과서의 남은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2학년 1학기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코로나 이제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대면 수업을 위주로 진행해야 되는데 3분의 2 등교가 이제 결정되면서 남은 3분의 1 수업은 격일 단위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단원은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2단원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단원의 단원명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2단원의 단원명을 보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대단원명인데 여기서 길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알고 있는 길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2차적으로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나의 어떤 삶의 지표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특정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독서가 유용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서는 다양한 어떤 방법적인 어떤 측면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삶의 다양한 목표라든가 방법 또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지식들을 제공해 주는 책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읽혀져야 하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책을 읽어 나가야 하느냐를 배우게 되는 단원이 2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단원 단원명을 보니까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라는 두 번째 소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소단원이 우리가 무작정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목표를 두고 또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해 두고 책을 읽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들 또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면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2단원의 소단원 어떻게 읽을까에서 주안점을 두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수단은 어떻게 읽을까라는 방법적인 독서의 방법적인 어떤 측면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생활 속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자, 책 읽는 걸 평소에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주로 등하굣길이나 잠을 자기 전에 책을 읽어. 자, 오늘도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소설책을 읽었어. 집에 돌아와서는 숙제를 하기 위해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지. 내일은 친구와 도서관에 가서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책을 찾아 읽으려고 해. 그리고 보니 모두 책 읽기인데 읽는 방법도 같은 걸까? 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 다양한 분야의 어떤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책을 읽는 방법 또한 동일할까? 아니면 책을 읽는 목적이라든가 분야에 따라서 책을 읽는 방법이 다를까를 질문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설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활동 또는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책을 찾아 읽으려고 한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소설책 같은 경우는 나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감정의 어떤 배양을 위해서 소설책을 대부분 읽죠. 숙제를 한다는 것은 학습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책을 찾아 읽는다라는 것은
특정한 주제를 내가 찾아가며 읽는 자 그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책을 읽는 방법, 즉 독서의 어떤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물음을 자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배우게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한다. 자, 독서에는 다양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방법들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될 거고요. 자,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라서 자신이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기 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을 읽기 전에 또는 책을 접하기 전에 책의 제목이라든가 또는 저자라든가 또는 책의 목차 등을 훑어보면서 과연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또는 책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측해보는 어떤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자, 읽기 중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과정을 말하겠죠. 자,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자, 내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읽기 중의 전략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자, 읽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전략들은 방법과 전략들은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읽고 난 후에 읽기 후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 후의 과정에서는 자, 읽기 전이나 읽기 중에 자, 내가 의문을 갖고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내면화의 과정.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읽기 전, 중, 후의 어떤 과정에 따라서 자신이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해 본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줬죠. 자, 이 점검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초인지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초인지 또는 상위인지 활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초인지, 상위인지라고 해서 어려운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읽기 방법을 점검한다, 조정한다는 것은 읽기 전 또는 읽기 중 그리고 읽기 후의 과정에 모두 동시에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읽기 전 또는 읽기 중 또는 읽기 후의 과정에 모두 적용되는 과정. 자, 읽기 전과 읽기 중과 읽기 후의 과정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점검하고 조정한다고 하니까 왠지 읽기 후, 즉 읽고 난 이후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 읽기 전이라든가 읽기 중이라든가 읽기 후의 과정에 모두 적용되면서 끊임없이 나의 읽기 어떤 과정이 적절하냐, 적절한 방법과 전략들을 동원해서 책을 읽고 있느냐를 점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초월한다. 인지적 사고를 초월해 나간다. 또는 인지적 사고의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해서 자, 초인지 또는 상위인지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용어들을 뭐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없고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모두 적용된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자,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며 글 읽는다. 점검과 조정의 어떤 용어가 강조되면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죠. 자, 그만큼 나의 읽기 어떤 방법과 전략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을 왜 살펴봐야 하는지는 선생님과 함께 지문을 통해서 지문에 적용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험하고 활동하기라는 어떤 파트가 있네요. 자, 경험하고 활동하기라는 파트에서는 자,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또 목적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죠.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면서 글을 읽는 과정을 알아본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자, 그 점검의 결과 조정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실제의 어떤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기 전이 활동이에요. 자, 읽기 전이 활동인데, 자, 읽기 방법은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읽기 방법은 글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독자는 구체적인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읽기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자세가 역시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자, 따라서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라서 어진이가 글을 읽고 있는데, 어진이가 글을 읽은 방법을 살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읽기 전이 어떤 단계에서 어진이가 읽기 목적 확인 그리고 훑어보기 어떤 활동들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읽기 목적을 확인하는데, 자,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자, 나는 이번에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해요. 자, 보고서를 쓰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고서를 쓰고자 합니다. 자, 이 목적에 맞게 책을 선정하고 글을 읽어 나갔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참고할 만한 글을 찾아 읽어야겠어 라고 했고요. 자, 훑어보기 단계에서, 자, 도서관에서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글을 찾았어. 제목과 그리고 소제목, 사진을 훑어보니, 이 훑어보는 활동은 읽기 전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읽기 전에 책의 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소제목을 통해서 그 소제목의 어떤 문단의 글을 예측해 본다거나, 또는 사진, 사파 등을 통해서 이런 사진과 사파들을 보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예측하기 활동 또는 추론하기 어떤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어진이가 어떠한 생각을 또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에 대한 글이다. 글이구나. 자, 소제목에서 눈물겨운 소제목을 또 살펴봤죠. 자, 소제목에서 눈물겨운 제자라고 한 것을 보니까 황상은 정약용에게 각별한 제자인 것 같아라고 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어떤 글을 읽기 전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생각의 흐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적어 놓은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고 구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글로 풀어쓴 것을 우리가 사고구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사고구술의 활동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가? 이런 생각들을 자 풀어 쓴 것이 자 사고구술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어요. 읽기 전에. 자, 그러면 어진이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보니까 발췌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췌라는 것은 자 책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는 어떤 정독 또는 묵독이 어떤 과정이 아니라 자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만 찾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읽는 이러한 어떤 읽기 방법을 발췌 읽기 또는 발췌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진이에게 있어서는 왜 이 발췌독이 적절할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발췌독을 한 이유는 보고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자,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자, 특정한 어떤 보고의 내용에 맞추어서, 자, 보고문의 어떤 주제에 맞추어서, 자, 책의 내용을, 추려서, 즉, 내가, 보고문에 기술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만, 따로 떼어서, 자,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책의 모든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자 발췌독이 적절하고요. 자, 그리고 속독이 적절하다고 또 체크를 해줬어요. 자, 속독이라는 것은 빨리 읽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지독과 지금 대비되는 표현인데 속독이라는 어떤 읽기 방법이 조금 더 적절하다. 그래서 보고서의 어떤 작성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빨리 찾아 읽는 그런 어떤 속독의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자, 통독의 과정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또 지금 체크를 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읽기. 자, 일단 보고서의 어떤 내용에 들어갈 부분을 발췌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훑어서 적절한 정보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통독의 읽기 방법을 채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어진이의 보고서 쓰기 목적에 적합한 자, 읽기 방법은 발췌독, 속독, 통독이라고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답안을 제시를 했어요. 자, 집필진들은 뭐라고 언급을 해줬냐면 자,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보고서를 쓰기 위한 참고 자료 찾기이므로 글 전체를 훑어 읽으면서 즉 통독, 읽기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발췌독, 빠르게 자, 속독 읽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자, 어진이에게 맞는 읽기 방법은 통독, 발췌독, 속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 어떤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글을 읽어나가는 어떤 방법과 전략들이 자, 이렇게 다양하다 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자, 활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어떤 책이었어요. 그래서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어진이가 도서관에서 찾았는데 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어떤 활동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이 어떤 답을 읽기 중의 과정에서 찾아 나가고 자, 그 찾아낸 질문이 어떤 답을 읽기 후의 활동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제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제재는 전기문이에요. 그래서 전기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인물의 일대기를 자, 일화나 즉 그 인물이 어떤 일화라는 것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례를 말해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써나간 글이 전기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기문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 같이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제목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절망의 시간에서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자, 소제목을 통해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보는 활동이 읽기 전의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 절망이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필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눈물겹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제자인 황상이 결코 평범한 어떤 제자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선생님의 어떤 읽기 전 활동의 예측이고 여러분은 이러한 소제목을 통해서 또 다른 예측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어떤 예측의 어떤 활동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만남은 맛남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만남은 맛남이다. 그래서 만남과 맛남은 서로 다른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맛남이다 라고 했어요. 자, 누구는 누구든 일생에 있는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경험한다. 자, 만남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자, 만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단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만남이라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비슷한 발음
비슷한 발음을 지닌 두 단어를 엮어서 주제를 상징적이고 집약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범한 어떤 진술보다는 이런 어떤 유사한 어떤 발음의 단어를 나열해서 조금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환기 또는 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치듯 그냥 지나쳐버리고는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린다. 자,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난 것은 아니다. 자, 모든 만남이 좋고 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 만남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 자, 그럼 만남이 어떤 즐거움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겠죠.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만남.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자, 다산 정약용과 자, 그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의 제자인 황상이다. 그래서 자, 이 글은 자, 이런 어떤 정약용 선생과 그의 제자 황상과 관련된 자, 그런 어떤 일화를 언급해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시골의 학구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 치원유고를 뒤적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뭉클해진다. 자, 황상은 15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향하 있었는데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자, 귀향에 와 있으니까 죄인이 귀향에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날은 수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자, 읽기 전이 활동을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어진이가 수행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떤 읽기 전이 활동, 책의 어떤 소제목이 있었고 그 소제목을 통한 어떤 예측하기 활동들이 나름대로 전개가 됐겠죠. 자, 책을 읽기 전에 제목과 소제목, 사진을 훑어보면서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보는 전략들을 지금 활용하고자 하네요. 그래서 제목, 소제목, 사진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 질문을 만드는 방법과 전략들을 동원했어요. 어진이가.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보는 어떤 전략을 취했는데, 자, 이 질문 만들기 어떤 전략의 첫 번째 질문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어떤 제목이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추출해냈을 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사진 속 초가집은 다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자, 앞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 초가집이 보이나요? 초가집이 살짝 보이죠. 자, 여기 초가집이 살짝 보이는데, 자, 이 초가집이, 이 사파가 다산 정약용의 어떤 삶, 귀양 온 유배지에서의 어떤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 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짐으로써 읽기 중요 활동에서 그 답변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황상은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제자가 되었다라고 글의 첫 부분에서 언급을 해줬는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어떤 질문을 읽기 전의 과정에서 언급을 했고, 자, 이런 질문의 과정을 찾아나가는 활동은 읽기 중의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밖의 어떤 다른 질문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밖의 어떤 다른 질문들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질문을 만들어보는 어떤 읽기 전의 활동을 수행해 보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1과 질문 2와 질문 3처럼 여러분이 사파나 아니면 제목이나 또는 소제목을 보고 또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질문들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과제 게시판에 그 답변을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냈는지 같이 한번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읽기 중위 활동으로 들어갔어요. 자, 읽기 중위 활동은 읽기 전에서 던진 질문들 또는 사파나 제목이나 소제목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들의 답을 어떻게 어진이가 찾아 나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읽기 중 단계에서는 자, 뭐라고 했어요?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이 답을 찾는다.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이 답을 찾으며 읽고 읽는 중에 새로운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한 활동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전에만 질문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읽기 중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의문이 간다거나 또는 호기심이 생겨서 찾고자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질문을 생성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글 속에 숨겨진 내용을 추리하는 등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글을 읽는 중에도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대로 글을 읽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자, 점검이라는 용어도 맞고 조정이라는 용어도 맞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조인지 활동.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활동 또는 내용을 어떤 추리하는 다양한 어떤 읽기 전략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한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는 활동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제 나의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겠어. 자, 내가 보고서를 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간다. 아까 이러한 읽기 방법을 뭐라고 했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읽는 읽기. 발췌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런 발췌독의 활용.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봐야겠다. 자,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이 국어사전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내용 또는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자, 그러다 보면 필자의 전달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읽기 중의 어떤 전략들로 제시한 것이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라는 어떤 전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질문이 답 찾기 전략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어떤 단어를 동원해서 필자가 책의 내용을 집필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것을 풀어서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또는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구사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재구성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남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풀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의미하는구나. 이게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즉, 이것을 다시 한번 풀었으면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이라는 거지 라고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내가 알고 있는 용어로 풀어서 다시 한번 그 이해를 좀 더 깊게 해나가는 활동의 읽기 전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답 찾기는 자, 읽기 전 활동이 어떤 전략으로 제시했던 질문하기 전략에 대한 후속 과정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어떤 답들을 자, 읽기 중위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이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지낼 때 4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제목이 또 등장하네요. 자, 두 번째 소제목 부분은 오늘 여러분 과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격일제로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루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반별로 이 원격 수업의 어떤 진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내준 과제 하나 있었죠? 자, 그 과제가 뭐였나요? 우리가 배운 오늘 읽기 전위 활동의 전략, 즉 질문 만들기 전략이 있었어요. 자, 이 질문 만들기 전략을 여러분이 한번 수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질문 말고 여러분이 이 독서 제재를 읽기 전에 또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 과제 게시판에 특정한 양식 없이 그냥 편하게 질문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읽기 중의 어떤 전략들을 배워볼 겁니다. 읽기 중의 전략을 배우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 이 중간 부분을 교과서를 한번 읽고 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어요.